일반적으로 행성이라고 한다면 모항성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며 규칙적인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 지구를 예로 들면 모항성 태양을 중심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시속 10만 7,226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마저도 초속 217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기점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의 공전 주기는 약 2억 5천만 년. 지구, 화성, 목성, 태양 등 이렇게 모든 행성과 항성들이 일정하고 규칙적인 궤적을 그리며 공전할 것 같지만 사실 개심 마이웨이의 길을 가는 행성들이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행성. 우리는 이런 행성을 떠돌이 행성 또는 고아 행성, 그리고 누구와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 행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홀로 고독히 다니는 이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햇빛과 산소, 액체 상태의 물,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건들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생물은 햇빛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십 6,000m 깊이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바다에서도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들, 심해 3,250m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알까지 베며 생존하고 있는 다세포 생명체, 상온 325도에서 생존하고 있는 예티개, 그리고 지구상 최후의 동물이라 불리우는 영하 273도에서 햇빛도 물도 식량도 필요 없이 방사능이 노출돼도 생존 가능한 곰벌레. 이들의 존재는 외계 행성에 햇빛과 산소가 없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행성은 보통 특정한 중심별 항성 주위를 돌지만 떠돌이 행성은 일반 행성과 달리 모항성에 묶여있지 않고 홀로 외롭게 우주 공간을 헤집고 다니는 방랑자 같은 존재예요. 모항성이 없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행성 자체가 차가운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이게 만약 떠돌이 행성에 위성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성과 행성 간의 인력이 발생하잖아요. 위성이 떠돌이 행성을 공전하면서 행성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중심은 뒤틀리고 마찰을 일으켜 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당장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석 현상만 봐도 행성과 위성의 인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떠돌이 행성 내부에 마찰열이 발생한다면, 만약 그 행성이 얼음층이 존재한다면 생명체 탄생의 필수 조건인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유로파입니다. 유로파의 얼음층의 온도는 영하 160도. 하지만 질량이 더 큰 목성이 유로파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유로파가 수축 팽창하고 열이 발생하여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얼음층 밑에 깊이 100km의 지구에 2배가 넘는 바다가 있다는 증거가 관측되었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통상적인 고정관념과 다르게 태양이 없어도 행성과 위성의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떠돌이 행성도 함께 다니는 위성이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가능하다는 거죠. 언뜻 보면 너무 확률이 적은 거 아니냐, 단순 억측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의 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실제로 천문학자들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떠돌이 행성이 모항성이 없으니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을 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떠돌이 행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냐? 떠돌이 행성은 큰 질량을 갖고 그에 비례하는 중력을 발생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힘이 커지고 시공간의 뒤틀림 현상이 큽니다. 자, 떠돌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 주변은 시공간이 뒤틀린 상태겠죠? 이런 떠돌이 행성이 빛이 지나가는 곳을 통과할 때 그 빛은 휘거나 증폭되어 보여요. 다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이 행성이 배경별 앞으로 지나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운에 맡겨야 하는 관측이죠. 그 별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빛의 증폭 현상은 겨우 몇 시간 안에 끝나는 만큼 떠돌이 행성의 발견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빛의 굴절 현상이 커지는 만큼 지구 질량의 300배 이상인 떠돌이 행성만이 관측이 용이합니다. 현재 우리 은하에서 70개 정도의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지만 전체 은하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십억 개가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수십억 개 중 분명 위성을 가진 떠돌이 행성도 존재할 거예요. 자, 재미있는 상상을 해봐요. 얼음층을 갖고 있는 떠돌이 행성, 거기에 위성까지 함께 있다? 떠돌이 행성과 위성의 인력으로 행성 내부에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내부에 바다를 만듭니다. 어느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그 심해에 고등 문명을 탄생시킨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주에서만큼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우주는 고작 4%에 불과하니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기대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명체 진화의 기원은 바다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